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죠. 19일 월요일 정부와 여당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확보해서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야당은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으며, 대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도록 출제 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EBS를 활용한 지원과 방과 후 과정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물수능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 파장이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엄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 수능 관련 지침을 내려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하고 또 관련된 학부모님들하고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자초하신 셈이죠.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같은 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화요일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건축, 기술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K컬처와 소프트 파워를 부각하며 부산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대표곡 넥스트 레벨과 함께 등장한 영상은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강남 스타일의 주인공 가수 싸이였습니다. K-팝과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등 한국의 대표 콘텐츠를 소개한 싸이는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험과 성장,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박람 회장의 콘셉트와 디자인 등 마스터 플랜을 총괄하는 진양교 홍익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료와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Our expo vision is inspired by the long-standing Korean tradition of harmonizing nature, humanity, and technology. 아동교육 스타트업 설립자인 이수인, 에누마 대표도 연단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함께 저개발 국가 아동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협력의 상징이 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설 중간에는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참여한 부산 엑스포 응원곡 함께 뮤직비디오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도 영상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철학과 부산 엑스포가 부합한다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K컬처와 소프트 파워를 내세워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계기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 직접 나서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을 올렸죠. 윤 대통령은 한국은 하계,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준비된 후보국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른바 오일머니를 앞세운 거대 인프라를 강조하면서도 친환경 엑스포 구현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는 엑스포에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하고 태양에너지로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 이탈리아는 역사적 전통과 친환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역사와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엑스포가 될 것을 약속하며 전시관마다 청정에너지 생산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21일) 수요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수년째 방치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를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 셋을 둔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세대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남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A를 낳아서 죽였대. 그 소리에 놀라갖고 제가 지금 뛰쳐나온다. 범인은 친엄마.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에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곧장 살해해 시신들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아들, 딸을 살해해 4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넣어둔 겁니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을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아이를 갖게 되자 살해했다는 겁니다. 남편에겐 낙태했다며 거짓말했다고 밝혔는데 남편은 아내 말을 믿었고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기 시신 2구에 대한 부검도 의뢰해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가운데 화성에 이어 울산에서까지 영아 살해나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목요일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영아 2명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신생아입니다. 지난 3월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개월 된 아기 역시 미혼모가 출산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8년간 이런 아동은 2,200명이 넘습니다. 신생아 출생 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신생아 번호를 통해 관리하면 됐지만 구멍이 있었던 건데 정부가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등과 필요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시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출생 통보제는 의료계가 시행 시 별도 수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출생 등록제 시행 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탑승자들이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잠수정에 잔해가 발견된 건데요. 미국 해양경비대는 내부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양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 관광을 위해 심해로 내려갔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나흘 만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부분의 파편이 확인됐다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ssentially, we found 5 different major pieces of debris that told us that it was the remains of the Titan. This is an incredibly unforgiving environment down there on the seafloor. 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a catastrophic implosion of the vessel. 탑승객도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Upon this determination, we immediately notified the familie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잠수정에는 잠수정 운영업체 오션게이트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 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쿵쿵 두들기는 듯한 수중 소음이 탐지돼 실종자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만 탐지된 소음은 타이탄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탄은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길이 6.7m의 잠수정으로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우고 해저 4,000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1인당 탑승료가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관광 상품임에도 모선과 연결하는 케이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각종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탑승 시 장애, 부상, 사망 가능성까지 명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양경비대는 탑승자 시신과 잠수정 회수를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강건택입니다. 중 하루 아침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날, 각지에서 경찰의 긴급 수송 작전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수능 날입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그야말로 온 나라가 긴장하는,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는 우리의 독특한 시험 문화죠. 킬러 문항 배제,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이 방침, 사교육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지만 12년간 단 하루만을 보며 달려온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당연한 심정이겠죠.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데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왔습니다. 5년도 모자라 이제 5개월 만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 정부는 큰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며 안심하라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물음표가 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